택지. 자, 택지 별표, 택지 별표. 택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택지. 택지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우리 비싼 땅 좋아하는 거죠. 그 비싼 땅 중심으로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지가 있고, 저 밑에 나지가 있고, 우측에 보니까 금부지가 있고,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소지도 나오고, 소지, 원지. 자, 그렇게 전체를 봅시다. 자, 이게 전체 지구 토지입니다. 지구 토지, 지구 토지. 토지 중에서 부지가 있다, 부지. 이 부자는 바닥 부자라, 바닥 부자, 사이트. 영어로 쓰면 사이트, 바닥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건축 부지 다 쓰죠. 포괄적 용어다. 그 부지 말고, 이건 이제 소지라, 소지. 소지, 바탕이 되는 땅. 이건 주로 이제 네이처, 자연이 선물 준 토지 그대로인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원료지로 해서, 투입 원료지로 해서 건축하니까 원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소지가 원료가 되어서 우리 건축 개발할 때 이렇게 토지 조성, 건축 이렇게 하죠. 그렇지? 여기다가 그래서 원지, 원료로 투입되는 택지비 투입되는 거다. 그래서 원지라고도 한다. 자, 이 부지인데. 이 부지 중에서 이제 바로 택지가 있습니다. 택지. 이 집질택자죠. 집질택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집질택인데 주거용, 상업용, 또 공장용, 주상공, 건축 가능한, 건축되어 있는 그런 땅을 택지를 한다.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주상공, 건축부지, 택지. 요 중에서 우리 시험하고는 학교는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요걸 아까 대라 한다 했죠, 대. 그렇죠, 대. 학교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다. 나중에 건축 공부하실 때 대지 이게 엄청 시험 나오죠. 건축할 때 시험 나오는 것이고 학교는 하고는 상관없음. 자, 그다음에 이 택지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택지를 다시 A 택지, B 택지, C 택지가 있습니다. 자, C 택지는 위에 허름한 건물이 있습니다. 20, 30년 된 아주 허름한 건물이 있대요. 건축물 밑에 딸린 부지, 이걸 뭐란다? 건축물이 있는 부지, 건부지를 하죠. 건부지, 건축물이 있는 부지. 요놈 평가할 때는 건축물이 있는 현재 상황 그대로 부지만 평가합니다 해서 부분평가, 현황평가라고 했지. 그죠? 우리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 현황 있는 그대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면 평가하는 걸 뭐랬죠? 건물이 없다면 나홀로 있지. 나지 상상 가정, 나지 상정 평가한다. 이렇게 했죠.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평가, 나지 상정 평가 이랬지. 건부지 평가. 그다음에 이거 우리 건폐율. 건물이 이렇게 그림자, 그림자 패자니까 건물이 그림자를 만드는 건폐율. 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50평 같으면 50%죠. 건폐율상, 건축구상, 건폐율 가리고 남겨둔 땅, 이걸 보고 뭐란다? 빌공자. 공지를 한다 했죠, 공지. 공지. 비어둔 땅, 공지. 자, AB 땅에는 정착물이 없습니다. 근데 B 땅은 지역권, 지상권 등 사법상 제약이 있대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 저지라고 하는데, 저지. 여기 감정평가사 시험은 살짝 한 비쳤는데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법상 제약도 전혀 없는 깨끗한 땅.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올 때 사법상 제약을 받는 땅, 사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 사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이 있죠. 그걸 경질하는데 공법상 제약 안 받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법상 제약 안 받는 땅은 없습니다.
사법상은 제약 안 받는 땅이 있기도 하지만 공법상은 다 한반도 부속 도수다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부속 도수다 해가 이거 헌법상 미리 다 제약을 하고 있죠. 법 중에 최상위법도 제약하고 있고 우리 2차 과목에서 공법에서도 제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은 제한받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공법상 제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 나왔지. 사법상 제약받는 땅과 안 받는 땅이 있을 뿐이지.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갱지를 한다. 갱지. 이 갱자가 이을갱자죠. 이을갱자. 이어서 이 건축물에 내가 A, B, C 택지 중에서 건축하기 제일 좋은 땅이 어느 거다? 갱지죠. 갱지. 바로 갱신. 이어서 신축. 바로 할 수 있는 땅이다. 갱신지. 바로 신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얘들은 이거 처리하고 신축해야 되고 얘는 철거하고 이주시켜가지고 철거하고 그래가 토지 조성하고 이렇게 다시 건축해야 되고 건축하려면 돈 많이 들죠. A, B, C 택지 중에서 어느 땅이 제일 비싼 땅? 갱지가 그 다음에 저지 C 땅은 보시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임차인들 있죠. 우리 뭐 주임법 2년 살 수 있잖아요. 주임법은 별로 괜찮은데 상가 있으면 상임법은 몇 년 장사할 수 있다? 5년. 1년 된 사람이 있어. 앞으로 4년 더 있어야 돼. 그러면 4년까지 건축을 더 있으면 안 되니까 건물주가 돈을 줘서 이주비도 주고 추가 보상 줘가 이사시켜야 될까 이거? 그럼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응? 이사 비용이야 뭐 한 몇백만 원 되는데 권리금까지 해가지고 때로는 몇 억씩 주고 보내는 수가 있다니까. 그래가 이주비를 보내고 철거 비용도 들고 이주비 1억, 철거 비용 1억. 그래야 이게 얘 땅처럼 갱지처럼 되는 기라.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우리가 나지라 하는데 정착물이 없는 나홀로 있지. 나지인데 이 나지가 비싸다. 건부지가 비싸다. 이거 두 개 우리 감정평가론에서도 시험 잘 나옵니다. 나지가 비싸죠. 나지가 10억이라면 이주비 1억, 철거비 1억, 2억 빼고 8억이 바로 건부지 값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건부지가 싸고 일반적으로 나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건부지 감가 이런 용어를 쓰죠. 가치 감소, 건부지 감가. 이게 원칙이다. 건부지 감가가 원칙이다. 사회과학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 없잖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예외가 없어. 근데 사회과학은 예외가 있어. 그죠? 예외적인 게 항상 있다. 건부지 증가할 때도 있죠. 증가. 자, 건부지 값이 이 땅이 더 비싸대.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이 땅이 나지보다도 더 비싸. 언제 그러느냐? 이걸 전체를 정부에서 수용한대. 도로 수용한다. 수용하면 건부지가 이 건물값하고 잘 쓰고 있는 걸 수용되니까 건부지 값이 수용 보상가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얘는 10억 주면 얘는 11억 줘야 되는 기라. 12억 줘야 되는 기라. 이렇게 생기고 또 이 전체를 이제 그린벨트로 묶었대요. 그린벨트 묶으면 쟤들은 건축을 할 수가 없지만 나는 이미 허름한 건물 지어가지고 여기서 막걸리 팔고 찌짐이 팔아가지고 아들, 딸 유학 보내고 대학 다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비싼 땅이니까. 당연하지. 그린벨트 묶으면. 또 앞으로 이제 건폐율을 강화한대. 건폐율을 강화하면 쟤는 건물 지면 쬐까만 것밖에 못 짓는데 나는 허름하지만 이미 크게 지어놨다. 건폐율이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얘가 더 좋다니까. 얘 땅이 더 비싸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건부지가 비쌀 때도 있다 없다. 예외로 건부지 증가할 때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지가 원칙으로 비싸지만 건부지보다 감가가 원칙인데 예외로 건부지가 이게 더 비쌀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건부지 증가. 자, 건부지 증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21회 주거, 상업, 공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 한다. OX. 주상공 이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토지 이게
택지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2에 부지는 일정한 용도를 제공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고 하천 부지, 도로 부지 등 바닥 토지에 사용하는 포괄적 용어다. 자, 이거 택지 말고 우리 철도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죠. 웬만한 데 밑에 할 말 없으면 부지라고 다 붙이면 돼요. 중개 실무하시다가도요. 그 땅이 무슨 이름을 뭘 지대지 아래송하면 그냥 부지란 말 붙이면 돼. 그러면 중개하시면 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말이 나올까 말까 하면 부지 이렇게 붙이면 돼. 바닥 토지.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갱지, 나지. 토지에 정착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지를 한다. 자, 갱지는 사법상 지상권 등 권리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갱자, 한자 갱자를 잘 보시고, 이 한자 갱자가 제약이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바로 신청하면 돼요. 그지? 근데 저지는 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권, 지상권 등 사법상 제한, 이것부터 해결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공부상 규제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죠? 공부상 규제가 없는 땅이 갱지다 하면 X.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기출.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의 토지 사용 수익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맞죠? 나지. 자, 특정한 말이 없으면 나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갱지로 봅니다. 나지, 갱지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건부지. 자, 건부지. 토지상의 건축물에 의해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땅인데 원칙은 건부전가, 예외는 건부강가. 아니지. 원칙이 건부강가, 예외가 건부전가. 바깥치기 얘기를 했죠. 자, 그 요약집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참으시고 기록 안 하고 어떤 횟수인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요약집이 거의 완벽합니다. 그대로 잘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요약집이 없을걸요? 전국에서도.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제 요약집만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막 8, 90점씩 이렇게 고득점 하는 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건부강가 원칙이다. 나지가 10억인데 건부지는 8억이다. 이주비, 철거비 2억 빼고 나니까. 일반적인 경우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으로 채유효 이용 상태가 아닌 경우 철거 비용, 이주 비용 등으로 건부지가 쌉니다. 건부 강가해도 되고 건부지 감가해도 같은 말이. 그 다음에 반대로 건부 첨가일 때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또 토지 손실 보상할 때나 공적 규제가 강화되면 이거는 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정부 개입할 때 건부 첨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공지가 뭐냐? 공지하고 공한지하고 다르죠. 공한지는 투기용 땅이고 공지는 투자성 땅으로서 당연한 거지. 건축부상 건폐율 등 제한으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 대지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한 나머지 부분 공지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기출.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 채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나지에 비해서 채유효 이용 기대 가능성이 낮다.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원칙은 건부 강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다. X죠. 건축하고 남은 따지 비워둔 땅 이걸 뭐란다? 공지란다. 공지이지. 그래서 이게 다음 중 틀린 것은 해서 공지 들어갈 자리 나지 들어가면 당연히 틀리죠. 나지는 정착물이 없는 땅을 나지를 하죠. 그죠? 나지. 나홀로 있지. 정착물 없이 나홀로 있지. 공지는 빌공자, 비워둔 땅. 이게 공지라, 공지. 자, 됐고요. 그 다음, 대지. 자, 대지가 나왔습니다. 대지.
자, 그 대자는 옷 이변이 있다. 옷 이변 요걸 기해. 자루포대 대자. 자루포대 대자. 자루형 대. 자루형으로 생긴 땅이다. 자루형 땅. 자루형 땅. 대지. 대지. 자, 우리 시험은 이 대지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필요 없고 이 대지밖에 시험 안 나오니까 대지 이거 하면 돼. 그러면 출입구는 공적 도로에서 출입구는 좁고 안에 가면 넓고 이 자루포대 모양으로 생겼어. 자루 가지고 옛날 치마했고 옷에 입던 시절 그때 나온 용어니까 그냥 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루형 대자. 자, 이 땅하고 비교하면 대지하고 A 땅하고 어느 게 비싸다? A 땅이 비싸겠죠. 그래서 대지는 싸다 비싸다? 대지 감가 원칙입니다. 대지도 쌉니다. 대지도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성이 낮아서 싼 거예요. 시장성이 낮아서. 이 땅이 통통하게 더 가치를 나타내는 투자도 있을 수 있죠. 이 땅이 A 땅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은밀하게 출입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더 좋을 수 있지, 이게. 응? 찻집을 하거나, 때로는 주택도 약간 들어간, 쾌적한 걸 찾는다든지, 장사는 저기 좋지만. 아, 모텔이라고. MT가 뭡니까, MT가? 고3 수준이네. 고3이 MT래, 고3이. 고3이 MT라고 대학생은 멤버십 트레이닝이고. 요즘은 미투지, 미투. 아이씨도 미투고, 아줌매도 미투고. 미투. 사회성 문제, 미투. MT. 그래서 이런 은밀한 경우는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장성이 적다. 이 땅 살 사람은 많지만 대지는 살 사람이 적습니다. 그걸 보고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대지 감가를 합니다. 대지 감가. 그 다음에 맹지. 공적 도로에 눈물맹. 통로가 공적 도로에 없어. 자기 땅으로.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강이 있고 저기는 다른 사람 땅이고 이것도 다른 사람 땅이라. 그러면 여기 내 땅인데 이거 만약에 지역권 설정하면 원래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맹지는? 뭐 해야지요? 뭐 하지? 근데 이 도로가 4m 이상이고 진입로가 2m 이상이고 그러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사이가 벌어지면 들어갈 사이가 있으면 건축하면 됩니다. 건축할 때 그렇게 배웠지, 그지? 사이가 있으면 들어가면 돼. 건축하면 돼. 근데 이건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할 수가 없는데 여기다 지역권 설정하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 이 땅은 성역지, 타고 넘나드는 성역지고 요건 지역권에 필요한 요역지를 하고, 그죠? 맹지. 그럼 면적 건축할 수 있지. 맹지가 비쌉니까? 쌉니까? 저 땅에 비해서는 훨씬 싸겠지. 맹지, 감가. 그런데요, 이때 땅을 지난 수업 우리만 했지만, 자, 이렇게, 요 땅은 A 소유 땅이고, 여기 B 소유 땅입니다. 맹지가 B 소유 땅이라. 그러면, 이 맹지는 A한테 팔아도 괜찮겠죠? 근데 A 말고 일반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 싸다, 비싸다? 싸죠? A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받고 팔 수 있겠죠? A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싸게 팔 수 있겠지. 한정하여 한정 가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 땅을 사도 되고 B가 A 땅을 사도 되죠. 그러면 B가 A 땅 사면 B 땅은 유용성이 커지겠죠. 그럼 봅시다. A가 B 땅 사는 게 좋겠습니까? B가 A 땅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A가 B를 사도 될 수도 있고 B가 A를 살 수도 있지. 만약에 B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평생 살아라 하면 형편없죠. 그치? 그러니까 B가 답답합니까? A가 답답합니까? B가 답답하지. 그래서 A는 B한테 고가로 팔 수 있어요. 응? 한정 가격. 근데
A는 B 땅을 그렇게 고가로는 못 팝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캐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이 땅 가지고 실무상은 이런 게 게임이 많이 나타난다고. 응? 맹지냐 아니냐. 맹지를 탁 틀어막고 있으면 이걸 탁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상은 그렇겠죠. 자, 그래서 꼭 보시면 문제.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26개 출제. 그 다음에 금태 획지, 필지. 자, 획지, 필지. 우리 간평론 할 때도 4가지 구분해서 많이 했습니다. 4가지 케이스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빠른 속도로 101지분 땅, 102지분 땅, 이건 필지랬죠, 필지, 등기 등록 단위, 소유권, 법률상 개념. 이거 누구 땅이냐 하는 법률상 개념이라. 필지. 그런데 이 땅은 500만 원 평당, 저 땅은 평당 300만 원. 요게 획지죠, 획지. 등 가격, 구획한 땅, 획지라 한다, 획지. 획지는 경제상 개념이고 필지는 법률상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필지 상대적으로 필지란 놈이 중요할까요? 획지란 놈이 중요할까요? 부동산 투자 시. 얼마냐 하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 경기 따지면 경제가 우선이다,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항상 하는 겁니다. 곳곳에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획지가 중요하다. 여기는 필지 면적하고 획지 면적하고 같죠. 그 필지별 평가했습니다. 개별 평가라죠. 개별 평가. 개별 평가입니다. 이렇게 개별. 근데 이쪽 땅이 103지분 땅인데 필지는 하나인데 여기 모퉁이 땅이 좀 더 비싸가. 이건 평당 1,000만 원, 이건 500만 원, 이건 300만 원이 돼. 가치를 달리하면 어떻게 평가한다? 그렇죠. 구분하여 평가해줘. 가치가 다르면 구분, 가치 평가. 그래서 이 땅은 평당 1,000만 원인데 다 합치니까 평수 곱하니까 여기 10억짜리고 요거 3억짜리고 여기 2억짜리입니다. 후 합산 15억이다. 103지분 땅이 15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분 평가, 후 합산 이렇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 있는 104지분 땅과 105지분 땅 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할 때는 평가할 때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이게 마트라. 용도상 불구분 되죠. 이럴 때는 하나로 보고 평가해야 되죠. 일괄평가. 그렇죠. 일괄평가. 하나로 보고 평가합니다. 일괄평가. 이렇게 일괄평가. 근데 옆에 땅이 106지분 땅인데 요만큼 도로 수용당한데 수용되면 보상가 받아야 되죠. 보상가. 수용 보상가. 선 전체 10억 중에서 보상받는 게 3억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특수한 목적 합리 조건이 달성되면 수용이라 하는 특수한 조건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평가할 수도 있어. 원칙은 일부 평가를 못합니다. 일괄 하나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예외로 특수한 목적, 특수한 합리적 조건이 성립하면 이 수용이니까 당연히 인정되죠. 수용된 보상가만 책정하면 부분 평가도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부분 평가다 이렇게 부르지. 부분 평가. 구분 평가하고 부분 평가하고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치를 달리하는 거 구분 평가입니다. 그렇지? 요거는 특수한 목적 합리 조건이 달성되면 부분 평가입니다. 이렇게 우리 감칙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감정 평가는 규칙. 이거 결국에 제 입에서도 한 10번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할 때 몰라도 이해 안 돼도 빨라도 훅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기초문제. 획지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 등기 한 단위를 말한다. X죠. 획지가 아니고 뭐다? 필지지, 필지. 그래서 획지 개념하고 필지하고 이 두 개 차이. 자, 다음 페이지. 자, 법지 빈지. 자, 법지 빈지.
용어를 자주 봐서 익숙해놔야 됩니다. 이 법지, 빈지. 법지는 법률상 내 거지만 경제 실익이 없는 것이고 상대 개념인 빈지는 내 땅 아닌 국가 땅인데 나의 경제적 실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빈지라 한다. 자, 법지에는 우리 옹벽이 돼요. 옹벽입니다. 법지 도로 경사면이다 이랬지. 자, 위에 있는 사람 A, 아래 사는 사람 B 이렇게 사시는데 이게 법지인데 요게 법지죠. 요게 법지입니다. 경사면, 옹벽친 이게 법지인데 이 법지는 누구 거다? 윗집 거, 아래집 거. 윗집 떠내리 가지 말고 옹벽 쳤으니까 윗집 거다. 법률상은 윗집 건데 경제 실익이 별로 없다. 물론 호박, 나무 심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익이 있지만 그래서 법률상 내 거지만 경제 실익이 거의 없는 땅 그걸 법지란다. 그 다음에 빈지는 물수변, 바닷가 빈자죠. 바닷가 빈자. 자, 바닷가에 썰물, 밀물 꽉 찼을 때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만조. 조류가 찰만자 꽉 찼대. 만조. 썰물, 이거 뭐 간석지, 뭐 간조 이런 말 하지만 그건 시험 안 나오니까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만조로부터 A라는 사람이 사는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등기등록된 땅이거나 A 정부기관, 시청구청 이런 게 등기등록된 땅이래. 그럼 거기까지 땅, 여기서 요만한 거, 요 땅을 이제 바닷가 해변 토지다 해서 빈지란다. 빈지. 바닷가 해변 토지. 자, 이 바닷가 해변 토지는 이건 여기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가 결혼했대. 이때 마음을 굳었대. 그러면 이건 빈지는 개인적 실익은 엄청 크죠. 또 한판 싸우고 여기 와서 풀고 먼 바다 보고 마음 열고 이러다 다시 돌아갔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 또 오고 경제 실익은 엄청 크잖아요. 경제 실익은 엄청 큰데 내 거가 아니라 빈지는 누구 거다? 국가 거죠. 국가 건데 경제 실익이 엄청 크더라 이거지. 국가 건데 경제 실익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김포 매립지 매립하게 되면 피해를 보죠.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제적 보상을 받습니다. 그때 100억이다 하는 보상이 나왔다고 실제. 경제적 피해를 보면 당연히 경제적 손해배상 보상을 하는 게 맞겠죠. 빈지 자꾸 떨어지네. 빈지 바닷가 빈 해변 토지. 자, 보시면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으나 경제 실익이 거의 없고 축대 옹벽.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으나 경제 실익이 있다. 해변 토지, 바닷가 토지. 최고 만조 수익선에로부터 지적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지역까지 사이다. 자, 그럼 기출.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법대로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오. 맞습니다. 오. 그 다음, 그게 유휴지, 휴한지. 자, 유휴지, 앞에 유자. 휴한지, 앞에 휴자. 이게 유자는 놀유자입니다. 놀유자. 유람선, 유자라. 유람선. 유휴지, 놀리는 땅이다. 놀리는 땅. 유휴지. 그 다음에 휴한지. 이 휴한지는 휴식, 휴게소 알죠? 네? 휴게소 숫자다. 휴식 휴자. 휴한지. 쉬는 땅입니다. 쉬는 땅. 어느 게 투자고 어느 게 투기다? 유휴지는 비삼용 땅이고 비사토고 휴한지는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용 토지는 투자를 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유휴지는 중과세, 휴한지는 경과세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세법 공부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땅을 대충 보니까 유휴지의 예를 보면 이런 게 가령 주택 같으면 시골 주택에 이거 밑에 주택 바닥 면적에 곱하기 10배 초과한 땅이 많대요. 그러면 이거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부여해서 양도했으면 원래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아니죠. 요거는 비사토기 때문에 추징 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세무서에.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의 10배 초과하면 이 비사토라 비사토. 또 공장도 공장용지도 많은 땅사가 공장 사장이 땅값 올라가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위에서 공장 가동해서 이게 제품 신체 만들어 시장장하고 이게 아니고 그럼 이거 초과 일정 면적 초과하면 이게 비사토죠 비사토. 중과세 때려붙이. 또 상가도 마찬가지라. 상가도 토지는 넓고 일정 면적에 초과하면 이것도 비사토라. 그지? 비사토. 농지도. 자, 농지도 이 농지에 제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거주 경작을 해야 되는데 거주 경작을 안 하거나 또는 하더라도 턱도 없는 면적 초과 이렇게 되면 이게 비사토라. 그 비사토는 전부 다 중과세 때려보죠. 그게 일종의 유지나 다름없어 유지. 그 다음에 선하지, 포락지. 자, 선하지. 자, 선하지는 어떤 땅이다? 이 선자가 뭡니까? 고압선이죠. 고압선 아래 땅. 비싸다, 싸다? 싸죠. 선하지, 감가. 선하지, 감가. 과수만 이거 밑으로 다 지하로 묻혀도 전국 땅값 많이 올라갈 텐데, 그죠? 산에 보니까 고압선 엄청 많죠, 여기저기. 어떤 데는 전원주택도 이 밑에다가 지어놨더라고. 그 다음에 포락지. 민법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포락지가 여기 내 농지인데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 홍수가 오니까 이게 휩쓸려 내려가 보죠. 그래서 물 밑으로 침식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 이 땅으로 하천부지로 바뀌어버렸어. 이걸 포락지란다. 자, 포락지는 내 땅이라고 다시 내가 이렇게 성토를 해서 농사 지어 먹는다, 못 짓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치? 왜냐? 이게 물 수로가 하천이 공익 추구하는 하천 부지죠. 얘는 농사 짓는 사익 추구니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이다? 공익이 우선이지. 그래서 그대로 냅둬야 원칙으로 냅둬야 돼. 포락됐더라도 원칙은 냅둬야 한다. 민법상 자기 권리 주장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중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포락지라 한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용어 분류인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 건물 용어 간간히 시험 나와요. 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볍게 쑥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말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다르죠. 다가구는 원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룸. 다가구는 원룸이다. 자, 원룸은 요 피로티, 1층에 피로티 있고 1계층, 2계층, 3계층이죠. 이걸 4층짜리 건물이지만 3계층, 계자 들어간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주택으로서 3계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몇 세대? 19세대 이하이고 그 다음에 건물 한 동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이걸 원룸 이렇게 원룸. 다 가구. 세 식구 다 하고 내 혼자에 쭉쭉 빵빵 쭉 뻗었어. 다중주택이 있죠. 다중. 자, 다중. 3자가 많죠. 많을 따자. 다중. 3자가 중접적으로 많습니다. 그 3에 줄 거 넣으시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이렇게 돼 있지. 보통 이제 고시원천 이게 속칭 벌집주택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다중. 3자가 많습니다. 3자 많은 데만 줄 거 넣으면 돼. 그 다음 공간 냅둬 버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5계층 이상이죠. 5계층 줄 거 넣으시고 연립주택은 660 초과에 줄 거 넣으시고 다음 페이지 다세대는 660 이하 줄 거 넣으시고 연립하고 다세대하고 누가 더 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이 크겠죠. 그 흔적만 남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위에 연립이 공동이고 다세대가 공동이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당연히 공동주택이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니까 3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요걸 350제곱미터 미만하면 틀려요. 그렇게 하면 출제가 됐다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3빵빵 밖에 없다고. 3빵빵.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는 우리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 따서 만든 타운하우스 하는 게 있겠죠. 시험 나오기는 조금 무리입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주택부에서 나오는 오히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준주택. 자, 시사성 있는 이 준주택. 준주택, 우리 주택부에서 공부하죠. 주택부에서. 준주택. 준주택은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걸 준주택이라고 하지. 준주택. 자, 고시원에서 기숙사에서 고기 구우면 된다 안 된다? 예? 고시원에서 고기 구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시원에서 고기 구우면 냄새 풍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 금지 딱 써놨어요. 노, 안 돼. 고기 노. 고시원에서 고기 노.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기 노. 준주택이라 한다. 준주택이라 한다. 이게 시사성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부동산업 경영. 자, 부동산업 경영에서 이거는 이제 공급자 중심이죠. 공급자 중심. 부동산업 분류니까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있고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관리 서비스. 우리 요즘 부동산 관리업체가 많잖아요. 관리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도 서비스 맞죠? 감정평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주거, 비주거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부동산 컨설팅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업, 표준산업 분류표에 없습니다. 우리 컨설팅은 아무나 할 수도 있고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컨설팅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래. 우리 합격 컨설팅은 보니까 공중에서는 누구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말입니까? 그런 말 새겨보시면 돼요.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컨설팅. 그래서 컨설팅은 아무데 가도 다 써놨죠. 응? 아파트 부지 중개하면 기본적으로 컨설팅 보수가 3%에 3%. 뭐 5% 반대도 있고. 응? 특정 컨설팅 할 때는 10% 반대도 있고 1% 받는 게 있고 이렇게 했죠. 그 컨설팅. 그 다음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없잖아요. 위에 없습니다. 위에 없습니다. 투자, 금융업은 부동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을 리가 없고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사고 파는 모든 게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전체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업종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관리업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닐 테고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나오게 해요. 냅둬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자, 가장 중요한 또 역시 매년 출제하는 파트입니다. 왕비를 해두시고 부동산 특성, 부동산의 특별한 성질, 자연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 물리. 그렇죠? 물리. 그 용어 호환성 있게 워낙 많이 쓰니까. 예. 자, 그러면 자연은 앞에서 뭐랬죠? 자연은 누구의 선물이다? 신의 선물. 토지는 누구의 선물이다? 자연의 선물이지 신의 선물이 아니고 부모님 선물일 수도 있고 상속 정조로 형님 선물일 수 있지. 신의 선물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교과서로는 종교인은 신의 선물이지만 하여튼 우리 교과서 우리 시험 나오는 것은 네이처, 자연의 선물입니다. 자연의 선물인 토지,
공자위환 이랬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복합 개념 중에 하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특성은 부부연계 특성이 있다. 자, 그럼 이제 부부연계. 자,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4개 특성. 부부연계, 부부연계. 이런 특별한 성질 때문에 인문적 특성. 자, 사람이 먼저 났다, 자연이 먼저 났다. 자연이 먼저 났죠. 그래서 이 자연은 선천적, 본원적, 태생적. 자연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겁니까? 자연 현상입니까? 자연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사람의 노타치 건드려서 자연이 나타난 건 아니라. 그래서 선천적, 불변적, 절대 법칙이라 자연은. 근데 사람은 후천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변적이다, 변동한다, 상대 법칙이다. 우리 사회과학은 사람 생기고 사회과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상대 법칙, 상대적으로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 우리 공중에서도 상대평가 앞으로 먼 미래에 나타나죠. 먼 미래에 곧 나타날 겁니다. 빨리 하지 못하면 상대평가에서 수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석 발표, 남자 최고 득점, 여자 최고 득점, 최고령 발표, 최연소 합격 이렇게 나아가 수석 합격한 사람은 장학금 주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만. 좀 더 시간 장학금 한 타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사람 나고 법 났습니까? 법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법 났죠. 당연 후천적, 인문적 특성입니다. 법도, 민법, 공법 다 후천적이다. 변화무쌍하지.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람 나고 경제 문제 나타났습니까? 경제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경제 문제 났죠. 이것도 수시로 바뀝니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건축공학, 토지조성, 공학 문제가 먼저 났습니까? 사람이 먼저 났습니까? 당연히 사람 나고 나서 건축공학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은 법, 경, 이것 두 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했잖아요. 법, 경, 기 이렇게 했지. 그걸 다시 재분류 해가지고 선천적인 자연과 후천적인 인문 특성과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분법으로. 그게 자연과 인문 이렇게 나눴어요. 자연과 인문. 이놈 가지고 계속 쭈물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마지막 감정평가론까지. 감정평가론은 어떻게 했어요? 감정평가론은 이렇게 안 했고 사회, 경제, 행정, 자연요인 이렇게 했잖아요. 감정평가론에서는. 그게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했지. 그럼 맨날 이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쭈물리고 한다니까. 인문 특성, 자연 특성 이 중에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이놈이 스타죠. 그죠? 자연, 뿌리, 부동산의 뿌리 이걸 먼저 알자. 이 뿌리로부터 이런 과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법, 공법 권리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연결학하는 이 뿌리 때문에 개인적 권리, 민법, 공적 권리, 공법 이런 게 생긴다니까. 자, 그래서 한 장 살짝 넘겨서 부부연계. 자, 부부연계. 부동성이다. 자, 부동성. 이거 뭐냐? 자연의 위치 공간은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 시장지역하고 부산 시장지역하고 평당 단가가 다르죠. 서울 명동 한국은행 맞은편에 들어가는 골목 거의 평당 2억씩 3억씩. 근데 부산 남포동 평당 단가 5천만 원, 1억 한 대 있죠. 단가 수준이 다르지. 그래서 이게 다르다. 시장별로 분석해야 돼. 시장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땅 100평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 지역이냐, 어느 동네냐 이렇게 분석해야 되지. 뭐 300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평 내 땅 가 있는데 저 야산 밑에 논밭이 300평인데 갔다 왔다 기름값도 안 나오잖아요. 명동에 300평 왜 됩니까? 명동에 안 삽니다. 뉴욕에 가서 살거나 LA 가서 살거나 다른 데 가서 살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땅은 시장 지역별 분석 이게 중요한 게 지역 분석.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분석을 다른 말로 국한된 지역별 분석합니다. 국지 분석이다. 부분 하위 분석이다.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부분 하위 분석은 우리 주택은 누가 산다? 전일주의가 살죠. 전일주의. 다시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세분하여 부분 하위시장별로 분석해 주게 돼요. 사실. 그러면 내 땅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거끼리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야 되지. 똑같은 300평이라도 여기 있는 땅하고 여기 땅하고 땅값이 다르잖아. 땅값 수준이. 이 땅하고 이 땅은 땅값 수준이 달라져 버리죠. 어느 땅이 비쌉니까? 1, 2, 3종 중에서. 3종이 높은 층을 지으니까 이게 땅값이 비싸지. 그렇게 부분 하위시장, 지역별로, 시장별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1종 지역 땅을 3종 지역으로 갖다 옮길 수는 없잖아요. 동산처럼. 얘는 싸고 얘는 비싸고 이렇게. 어느 땅이냐 지역별로 국한된 지역별 부분 하위시장별로 부동성 때문에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나에게 오락해도 안 오죠. 내가 가야 됩니다. 그 시장에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 답사. 그래서 임장활동, 임장활동 간다 하는 부동성, 지역 분석. 자,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 나올 게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집에 벗어난 거 시험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단 공법 문제 한두 문제 나오면 그거는 공법책에 있는 거고 학교 책은 없습니다만은 그 한두 문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고는 신경 쓸 게 없다. 자, 부동성 보시면 달리 지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이렇게 출제하기도 했다. 물적 위치는 불변, 부동성 변하지 않습니다. 파생 특징.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자세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한된 지역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 명동 땅인지 서울도 세분화시키면 많죠. 지역별로 달라지지. 부분 하위시장별 분석해야 된다. 지역 분석, 그 별표 지역 분석한다 이 말이지. 제가 어느 동네 사냐 그 지역 분석을 했죠. 어느 집이냐 이 계열 분석이고 그래서 지역 분석, 동네 분석이라. 입지, 위치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입지 잘못 위치, 빵집 위치 잘못 선정하면 떨어먹지. 불안정 경쟁시장. 명동은 초과 수요, 땅값이 막 치솟습니다. 가격 왜곡. 저 시골 땅은 엄청 저렴합니다. 초과 공급,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가격이 왜곡됩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차가 생깁니다. 괴리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나중 가면 그게 전부 다 바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지. 더욱더 추상적 시장화시킨다 이 말은 디산의 가수원을 그 가수원을 사과는 한 박스 앞에다 갖다 놓고 보고 따개가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샘플을 갖다 놓고 사고 팔고 현물을 앞에 놓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디산의 가수원은 현장에 한 몇 번 갔다 왔다 하고 나서는 중개사무실 앞에서 서류상 상상하면서 디산의 가수원을 상상하면서 서류상 계약서를 쓰죠. 그게 추상하다 이 말은 머리 상상 속에 가수원을 생각하면서 계약서 쓴다. 그게 추상화라는 뜻이라 추상화. 사과는 앞에 있지만 현물 구체적. 그 다음에 견본과 진열이 사과는 됩니다만 부동산은 부동성 따라서 견본과 진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전 세계 방방곳곳에 부동산 중개업이 제도화되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야 되죠. 현장 임장활동 가서 정보활동도 하고 외부효과 나타납니다. 이거 북한이 트니까 훨씬 좋아지는 플러스 외복과 나타나는 데도 있고 텀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외복과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플러스 외복과 마이너스 외복과. 이 외복과는 별도로 장으로 우리 시험 나오지. 그지? 별도 장으로. 플러스 외복과 마이너스 외복과. 플러스 외복과는 핀피, 개발 유치 현상이고 마이너스 외복과는 님비, 개발 기피 현상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동산과 사심리 반대다. 전쟁 위험이 크면 38선 주변에 있는 땅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폭락하죠. 그때는 동산으로 바꿔가지고 튀는 거지. 금으로 바꾸고 달러로 바꾸고 이래가니 그게 뛰고 반대로 안정화되면 평화공원 만들고 평화번영 앞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뛰고 오히려 금을 팔아가 부동산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하겠죠. 반대. 조세, 저당근거다. 지방세 특히. 지방세는 각 지방별로 부동자세로 땅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조세 근거가 되는 거죠. 지방세, 지방별로. 또 저당이다 이 말은 부동산은 도망 안 가니까, 그렇죠? 이 주인은 도망갈 수 있어. 부동산은 도망 안 갑니다. 담보대출 이렇게 되죠. 담보대출, 담보력이 부동자세로 있음으로 하여 튼튼합니다. 담보대출, 저당 근거가 된다. 동산과 공시 방법이 다르다. 민법할 때 많이 했을 테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있습니다. 자, 뭐 암기하지 말고 하여튼 부동자세 때문에 그러한 파생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 파생 특징은 학개론, 민법, 공법 다 있습니다. 없는 것도. 이런 파생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부동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 자, 부정성. 증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 자연은 사람의 힘으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처럼 생산비, 재료비, 농비, 경비 투입해서 만들 수가 없는 성질, 부정성.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부정성,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은 고층하는 거죠. 건물을 점점 높여서 123층 이렇게 높인다 이거지. 그래서 집약화락하죠. 고층화를 보고 집약화. 건물은 고층할 수 있으니까 집약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공중 이용을 하는 거지. 토지가 좁으니까 부정성. 그리고 이거 우리 이 서해 남해 쪽에 공유 수면 매립 간척. 근대 와서 여의도 한 10배 면적이 더 확장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부정성에 애외다 하면 안 되고 여기 자연은 애외가 있다 없다? 애외가 없습니다. 절대 법칙이니까 절대적이라. 부부 연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다. 이거 법과 경제, 공학 이런 것은 사람 특성이니까 상대 법칙이라. 상대 법칙. 상대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없다가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해요. 상대 법칙이니까. 근데 이 자연 법칙은 절대 법칙이니까 부부 연계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제적 공급이지 경제적으로는 공급할 수 있죠. 땅을.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자연은 사람의 힘으로 부정성 증가할 수 없지만 경제적 공급은 돼요. 택지 공급을 증가할 수 있다 그죠? 후보지, 이행지, 아까 상업지, 이행지 등 택지를 넓힐 수 있다니까 경제적 공급은 되지. 그래서 그거는 경제적 공급이다. 자연적 공급이 아닌 부정성. 그래서 이거는 생산비 법칙에 따라서 생산할 수가 없다 이래야 됩니다. 생산할 수가 없다. 일반 제한은 생산할 수가 있는데 증가할 수가 있는데 자연의 토지는 증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정성,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안 됨, 절대량은 고정돼 있다. 물리적 공급 우선이 완전 비탄력, 수직선. 우리 경제론 공부할 때 많이 했죠. 이거 물리적 공급 우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라 한다. 이렇게 부동산의 특성이라. 동산에서 없는 부동산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수직선. 생산비 법칙이 원칙으로 적용 안 됩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아까 공유수면 매립은 그게 경제적 공급이라. 토지 문제 근본 원인 희소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가가 높아집니다. 지가고. 그래서 땅값이 지금 우리 한 50년 사이에 몇 배 올랐답니까? 땅값이 3,050배 올랐대요. 금값은 별로죠. 쌀값은 옷값은 상대로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에 비해서 옷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꾸 땅을 살라고 땅을 사면 불로소득을 많이 챙기니까 땅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되면 북한 땅 북부인들이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자, 집약적 이용이다. 고청한다 이 말이죠. 그 집약이라면 땅은
확장 안 되니까, 증가 안 되니까 건물을 확장하는 거예요. 고층화, 집약적. 공급 능력 한계로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이 치열합니다. 땅 공급은 안 되니까 수요자 경쟁 치열하다.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토지 공개념 도입 근본 원인이 바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명문화 넣는다 하죠. 그게 왜 나왔습니까? 부부 연계 중에서 뭐 때문에 나왔다? 공법이 부정성, 얘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 들어갔다니까. 제가 했잖아요. 법이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여기 뿌리가 다 있어요. 이게 뿌리가 여기 다 있다니까. 독점 소유욕이 발생한다. 여기 내 땅 같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없죠. 나만이 소유한 독점 소유. 주식을 내가 가졌으면, 주식을 100주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100주 주식, 1000주, 10주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땅은 독점 소유가 되는 거예요. 독점 소유. 그리고 지대 발생 근본 원인이다. 지대가 뭐죠? 이 경제지대가 불로소득입니다. 잉여. 다른 말로 경제지대 잉여 불로소득이라 한다. 그게 생긴 근본 원인이 되는 거야. 내가 땅을 10억 주고 사는데 지금 100억에 팔았어요. 그럼 90억이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죠? 또 토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자연한테 선물 받은 토지를 가지고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 지대가 경제지대 불로소득이다 이 말이지.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이 정 곤란하다. 자, 감정평가 공부했으니까 이거 우리 건물처럼 생산비 투입해서 건축원가 투입해서 건물을 증가할 수 없죠. 이게 부정성이니까. 토지는 증가할 수 없다. 그래서 원가 방식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상방 신축, 하방 경직 원인이다. 바로 그게 토지.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토지 수요 곡선이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라 했지. 동산은 탄력적이고, 동산은 수요 곡선이 누워있고, 부동산은 서 있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이면 가격을 인상 유인이 많다, 인하 유인이 많다. 가격을 가격을 30%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2%, 3%밖에 감소 안 하는 기라 이게. 그래서 지주는 가격을 높이려는 상방 신축, 상방은 쑥쑥 잘 올라가는데 하방 경직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근데 땅은 수직선 아닙니까? 그러니 더 그렇지. 그래서 지가 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잘 올라가요.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도 수요 감소하는 게 없다니까. 아예 자연은 부르는 게 금이야 그냥. 그래서 이게 공곡선이 수익선은 더욱더 비탄력적이므로 이게 원래 토지 공개념 이거는 공적으로 공공재이지 우리 거지 니 거 내 거 대상은 개념상으로는 원칙으로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이다. 이렇게 영속성. 땅은 영원히 갑니다. 자연은 영원히 간대요. 호킹 박사가 600년 후에 박치기 해가지고 유성하고 박치기가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지구가 없어지도 지금 현재 내가 앉은 위치 공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간다니까. 영원히 간대. 영속성 영원히 간다. 그럼 오래 간다. 영원히 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이게 영원히 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 특성. 일반 우리 차량의 엔진 오일은 없어지고 다시 재생산해가 없어지고 다시 재생산해가 다시 소비하고 또 없어지고 재생산해서 소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순환 체계를 갔는데 그런 게 없어. 땅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재생산이 안 돼. 재생산. 앞에는 생산이 안 되는 거고 부정성은 이거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산. 없어지고 다시 재생산되고 엔진 오일처럼 없어지고 다시 재생산하고 이게 안 돼. 재생산하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생산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부정성이고 증가 안 된다.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오래 쓰기 때문에 장기, 애처 이런 게 필요하죠. 또 임대차 시장의 발달 이런 근본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 사과는 매매 가격만 있습니다. 매매 가격. 시장에 가면 사과개당 2,000원, 3,000원에서
1,000원에 사고 팝니다. 이런 가격이 있고 임료라고 하는 게 없죠. 임대료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과는. 그런데 부동산은 매매 가격도 있고 임대료도 임료도 있잖아요. 바로 이게 사용가치인 임대차 시장 발달 근본 원인이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 영원히 가니까 그 사이에 내가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임대 수익도 많이 생기죠. 그런 임대료. 임욕하는 근본 원인이 영속성 때문에 생깁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영속성 보시면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됩니다. 보험 대상이 안 돼. 원칙적으로. 토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 건물이 손해배상 대상이지. 내용연수가 무한히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이런 배제. 재생산이 안 되죠. 없어지고 재생산, 없어지고 재생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장기 가치 보존력이 우수. 신규 재고 주택시장이 존재. 자, 우리 땅이 새거 중고가 있다 없다? 영원히 가니까 그런 말을 안 써요. 쓸 필요가 없어. 새 땅, 헌 땅 이런 말은 없습니다. 건축물은 새 건물, 신축, 오래된 구축 있다 없다? 있죠. 뭐 준신축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유용성 연구, 수익환원법 근거다. 자, 수익환원법은 과거에 우리 했습니다. 잠시 한번 보면 내가 3억짜리 원룸을 샀습니다. 얘가 1년에 3천만 원 순영소득 벌어들이면 요거 자산 투자 수익률이 10% 했죠. 10%. 이게 우리 시험 제일 많이 나온 데 있습니다. 이거 환원이 나누기 하면 자 10% 나누기 하면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얼마다? 3억이죠. 이게 순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 3억. 이렇게 감정평가론 할 때 공부를 합니다. 이때 이 3천만 원 이걸 영원히 3천만 원씩 이렇게 벌어들인다는 가정하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토론할 때 R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했거든. R분의 1을 곱한다 이 말은 R 20% 나누기하고 똑같이 3천 나누기 10% 이렇게 하는 이유가 R분의 1. 여기 R분의 1이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무한연금 생각나죠? 무한연금일 때는 1 더하기 R에 N성분의 1 이게 공식인데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강약에 할 수 없이 기억하고 있지만 N이 무한대 가면 이게 10% 같으면 1.1이 무한대 가면 이게 무한대가 무한대분의 1은 지구 외계인들은 전부 다 이런 가격 나눠물라 하면 나눠물 게 없죠. 빵이라 빵빵 없어지고 R분의 1만 남지 이게. 그 R분의 1 이게 무한연금 효과계수라. 무한연금 효과계수.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이게 무한대 간다 하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이게 10% R로 나눴을 뿐이야. 무한연금 효과계수. 영속성. 무한대가 영속 아이가 영원히 간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용 개발 관리가 중요하다. 오래 쓰는 물건일수록 잘 관리해야 됩니까? 대충 써야 됩니까?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됩니까? 대충 써야 됩니까? 잘 써야 되죠. 오래 가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 오래 쓰는 것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 일회성, 소비성은 대충 쓰고 갖다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래 쓰니까 당연 관리를 잘해야지. 지구를 소중하게. 환경 문제가 대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자본이득, 소득이득. 자, 소득이득이 임대소득이라. 오래 쓰기 때문에 임대차성이 발달해야 되지. 그 소득이득 별도의 투자수익이 나옵니다. 당연하지. 임대차 시장 발달. 투자를 해서 선호합니다. 땅 사가 땅 안 팔면 계속 가잖아 이게. 그럼 주식 사가지고 그 회사가 30년, 40년 후에 아무리 대기업도 역대 보면 부도난 기업 많거든. 40만에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이 주식을 사놨는데요. 50년 지나니까 없어지고 없어. 이럴 수도 있다니까. 땅을 내가 사놓으면 그 땅 안 없어지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현재 가치,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 애척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그런 용어는 영속하니까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자, 개별성. 개별성 나오면 개별 가격 일단 생각하시고, 개별 가격. 이거 상대 개념이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물 일가 법칙. 주식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예를 들어서 특정 한전 주식을 샀다. 지금 3만 원에 샀다. 한전 주식 3만, 그 한전 주식 한 주가 3만 원이면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3만 원이지. 근데 이 한전 주식을 파는 증권회사 지사 밑에 땅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전국, 이거 가면 어디라도 개별 가격 다 달라요. 옆에 주식, 한전 주식은 다 같지만, 요건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는데, 주식은, 땅은 개별 가격,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주의하시고,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서로 개별적이니까 대체할 수가 없다. 자, 대체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자, 토지에, 이 전문부에 A 300평, 후문부에 B 300평 있습니다. 이거 바꿔치기 해라. 된다, 안 된다. 물리적으로는 이거 대체할 수가 없죠. 개별적. 이게 개별성이다, 개별성. 대체할 수가 없다. 비대체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내가 어느 땅이냐 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해. 부동산은 개별 분석이 돼, 개별 분석. 그래서 이제 크게 앞에 지역 분석, 계열 분석 이렇게 구분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지역 분석, 계열 분석. 왜냐하면 부동산 때문에 증가할 수 없고 부동산 때문에 감소할 수가 없고 부동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속성도 있다고. 그러면 부동산 하는 이 속에,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버리죠. 근데 이건 너무 포괄적 개념이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부부 연계 이렇게 파생 특징. 개별성. 너 어느 동 사냐? 어느 집에 사냐? 이 말이거든. 어느 동네 사냐? 어느 집에 사냐? 이 속에 어느 동네 사냐? 이게 이제 지역 분석이고, 어느 집이냐? 개별 분석이다. 개별 분석. 거시고, 미시고, 숲이고, 나무고. 계속 그래 돼 있다니까. 여기 왜 경제론이고, 여기 투자론이고. 계속 그래 돼 있다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비석장, 이거는 비맥장이다. 여기는 비이동성, 이동할 수 없다. 이거는 비증가 생산성, 이거는 비감모, 감소, 소모성, 이거는 비대체할 수 없다. 비대체성, 비넉장을 출발해가지고요. 부동산 시장에 가보니까, 마켓에 가보니까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 비석장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개별화한다. 개별 분석이 되니까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자, 고기만 가지고 우측에 기출문제 봅시다. 우측에 기출문제. 자, 26회 기출문제.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현장에 가야 되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오, 맞는 말이네. 그 다음 부정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집약화, 고층화된다. 오, 영속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루어서 매매 타이밍 조정한다. 오, 맞죠. 개별성으로 인해 투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의 대체가 제약된다. 대체가 안 된다. 어렵다. 오, 맞죠? 비대체성. 맞는 말이죠. 자, 그게 이제 부부 연계였습니다. 부부 연계. 대표 부부 연계.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인문 특성에서 보시면 인문적 특성에서 세 가지. 용도 다양성, 그리고 분합성 원칙,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세 가지. 자, 부동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써야 한다? 성은체시효, 이름은 뭐다? 유효, 체유효, 이용, 소유, 사용 이런 말을 쓰죠. 체유효, 이용이다. 체유효 씨가 누군지 알죠? 이 체유효 씨는 법을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합법이죠. 우리 감정평가론 할 때 다 했죠. 최선, 최고, 법, 경기 지키면서 최고 가치. 그게 최유효야, 이거. 그걸 보고 최유효를 한다. 근데 공주에서 합격하시고 나서 이거 최유효, 최선 베스트 이걸 간판 붙여놓은 분이 많아요. 오래전에 합격하시는데 명함을 받아보니까 최유효 이렇게 써놓으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베스트 공주에서 이렇게 써놓은 분도 계시고 많다니까. 학결혼 소개는 내 이름 진 장명할 게 많이 나와요. 별일 용어가 다 나오니까. 민법 공부에는 그게 없어. 학결혼 소개는 전 세계 용어다 보니까 쓸만한 장명할 간판질 이름이 나옵니다. 최유효. 그 다음에 분합 원칙이다 이 말은 땅이 크면 분필하고 작으면 합필하고 이렇게 써야 최적 규모가 되죠. 최적 규모. 자, 최적 규모가 이제 같은 채시야, 이거 채시. 아담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분합의 원칙도 용도 다양성 원칙을 지원하는 거지. 서포트하는 거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용도 다양성이나 분합 원칙은 채시 집안의 아들, 최적 규모. 같은 뜻이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이 말은 토지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수시로 인문적 위치. 자, 인문적 위치는 인문적 위치, 사회, 경제, 행정 위치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데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아까 우리 여기서 자연 토대가 공자위한 위치할 때는 이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이 위치는 안 바뀌어요. 자연의 위치니까. 근데 인문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인문적 위치는 수시로 바뀌죠. 변동성, 가변성. 그래서 사회, 경제, 행정, 자연적 위치 이렇게도 많이 썼잖아요.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쭉 스토리가 계속 느껴집니다. 위치의 가변성. 위치, 가치 하면 이건 인문적 특성이고 위치, 가치. 그냥 위치만 쓰면 돈 냄새, 법 냄새 안 나는 자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 위치에 대한 권리. 위치에 대한 권리. 우리 부동산에 권리금이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땅에 대한 바닥 권리 있죠. 바닥 권리금. 위치 좋은 데 하면 바닥 권리금 많이 받잖아요. 응? 바닥 권리금이 있고 또 영업하면 단골 손님이 생기면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도 있고 또 시설 설치해 놓으면 시설 권리금도 있죠. 이제 이런 권리금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 권리다. 이런 말은 권리죠, 권리.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라. 위치 가치 이렇게 하면 이건 경제적 개념이고 권리 냄새도 안 나고 돈 냄새도 안 나면 그냥 위치만 있으면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은. 그래서 무조건 위치가 자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돈 냄새 풍기는 곳이냐 권리 냄새 풍기느냐 그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시험 칠 때 감기 걸리면 10점 아로로 왔다 갔다 해요. 안 걸리냐 안 걸리냐. 가을 날씨 쌀쌀할 때 우리 시험 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기출문제 보시면 기출문제 22에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 성립 근거가 된다.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이용 주체가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맞죠? 최적 규모.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지하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문적 위치가 변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경제적 위치, 사회적 위치가 바뀌죠. 행정 위치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건 바뀐다니까 바뀌면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지. 대형마트 들어오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인문적 위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금방 부부 연계 용도 분합 위치, 부부 연계 용도 분합 위치 이게 민법 공법 모든 뿌리입니다. 부동산의 뿌리이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시험도 잘 나오고요. 잘 해두셔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쉬고 들어갑시다.